구인의 전문가가 펼치고 있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순위 공방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쉼 없이 7시부터 달려오고 있고요. 자, 오늘 2부를 진행을 맡은 저는 단타장인 저는 김난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네. 시작부터 말이 꼬이네요. 대부분의 좀 섹터들이 좀 빨간불을 켜줬는데 우리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제 뭐 재건도 그렇고 네옴시티도 그렇고 이 SOC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원전 섹터도 좀 꿈틀꿈틀 하더니 오늘 또 2부에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지만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 운임 쪽으로도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렇게 다채롭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인 맞아요. 만큼 네. 거기 관련된 종목들도 그리고 섹터들까지 오늘 출연해주신 2부 전문가님들과 함께 낱낱이 살펴볼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2부에서도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바닥에서 어쨌든 상승 흐름을 계속 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들에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이어지는 쇼미더 스탁에서 더 많은 준비된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입장 가능한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도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도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쇼미더 스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데모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몰리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설득하고자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면서인데요. 데모는 설립 이후 32년간 현재까지 굴삭기 부착물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 25% 급등하며 15,2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GS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정유주들도 오늘장 강세였는데요. 이 WTI 가격이 지난 4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 넘게 오른 9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7일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에 따라 GS 칼텍스의 지주사인 GS 오늘장 4%가량 오르며 48,8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 종목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꾸준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GS의 흐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중국 철강 시장이 조만간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돌면서 선물 가격이 4주 만에 상승 반전하는 등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통 가격도 주 중반 이후에 상승 반전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철강업이 하반기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고 신사업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투자 매력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포스코 홀딩스는 8%가량 오르며 27만 6,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역시나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해운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또한 발틱 운임지수 선물 운임이 반등하고 LNG선 운임이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운주들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페노션은 그동안 최근 몇 달간 주가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만 오늘은 시세를 좀 크게 분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2% 급등하며 4,78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함께 집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페노션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력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만나보셨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총 4종목 만나보셨는데요. 정말 다양한 섹터의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이나 시장이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들의 예측이 맞았으면 하는 바람.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어떤 섹터가 또 대장 섹터 역할을 할지 그리고 급등 랠리를 보여줄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재건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강한 랠리를 보여주었지만 원전 섹터도 최근에 강한 흐름 그리고 또 따끈따끈한 최근에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외면을 할 수가 없겠고 다른 섹터들 역시 함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멈출 듯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계속 다음 순환매가 들어올 섹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만큼 오늘 두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급등할 순환 섹터는 무엇이 될지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호주 대표님 그리고 공대원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함께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공대원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데모인데요. 자, 이게 또 이제 재건 관련주이기 때문에 전문가님 이 데모가 쭉쭉 계속 갈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데모가 사실 지금 그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시고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급등 랠리가 강하게 나와줬어요 오늘도.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 이거 뭐 재건이 정말 끝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좀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반대로 매물대를 좀 뚫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서 좀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제 데모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급등이 나오는 것 아니냐. 사실 히림 같은 경우에도 1차로 끝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데모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전부터 계단식으로 차분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정말 강력한 슈팅은 오늘이 좀 처음이라고 볼 만한데 네네.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매도를 생각해야 할지 사실 지금부터 더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좀 분할 매도 관점도 해볼 만하니까 네네. 더 갈지 안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일단 독일 베를린 국제회의 주최를 할 때도 이때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 후에도 눌림을 주고 나서 또 지금도 강한 상승이 나왔듯이 국제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눌림을 주고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을 좀 보시면은 지금 강한 흐름을 나오고 나서 다소 좀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재착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데모가 오늘 또 급등 랠리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후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의 페노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페노션만 움직인 게 아니고 사실 지금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KCTC라든지 예. 관련된 종목들 뭐 한 4종목 정도, 5종목 정도 이제 네. 같은 섹터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오늘 많이 움직였죠? 네, 오늘 다 같이 좀 상승 랠리를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뭐 해상 운임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다시 또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 랠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시그널적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는데 네. 한 종목만 움직이게 아니고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 그런 기대를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페노션도 페노션이지만 이 네. 해상 운임 쪽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HMM도 오늘 많이 움직여줬고 맞아요. HMM이 과거 대장주였죠. 페노션도 움직여줬고 그리고 오늘 뭐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뭐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오늘 좀 이제 오전 정도에 수급이 갑자기 대형주 그리고 해운 쪽으로도 들어와 주면서 오후 시장에는 동방, KCTC 그리고 뭐 태용로직스 같은 그런 친구들을 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싹 쓸어주면서 오늘 오랜만에 좀 해운주가 좀 기분 좋은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으뜸에 서 있었던 게 펜오션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TV 방송에 나와서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실적 위주로 좀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관련해 가지고 운임비가 상승한다고 요즘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해운 운임이 이제 계속 해가지고 걱정이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3분기에 있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걱정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운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좀 이제 산업 쪽에서 굉장히 IT 쪽은 안 좋지만은 건설기계,
해운, 그리고 철강 이 세 가지는 미국에서도 전부 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고 그 흐름 이제 바턴을 이제 좀 이제 국내 증시가 이어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안정적인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되겠죠. 실적이 안 나올 것 같거나 좀 불확실한 거는 이제 빼버리고 이제 오히려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성장성은 안 좋지만은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안정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돈이 한번 몰릴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시작일 가능성이 높고 한 12월까지는 해운주는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앞으로 좀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 태용 로직스라든지 뭐 한솔 로지스틱스, 동방, KCTC 같은 그런 물류주에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종영이 제가 원래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를 여쭤봤어야 되는데 네. 펜옵션을 제가 이제 먼저 여쭤봤습니다. 당황하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펜옵션도 더 자세히 좀 제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포스코홀딩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철강 섹터로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네. 이게 철강 쪽이 움직인다라는 게 네. 포스코홀딩스가 또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 철강 섹터가 움직인다, 네. 뭐 재건 쪽이나 이런 뭐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고 네.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유연탄 가격들이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수요가 또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네. 걱정 반 기대 반 사실 네. 이런 마음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또 주가가 저점 딛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철강 종목들이. 일단 제가 포스코의 네. 그 월봉을 먼저 일단 보시면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 고점은 아닌 걸 우리가 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예전에 뭐 76만 원이었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인데 이게 뭐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서 뭐 자금 유입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하고 대만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자금들, 대만에 있는 증시의 자금들 올라주기는 했지만은 분명히 빠져나가는 자금도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물론 코로나 규제로 인해서 오르긴 했지만은 그리고 포스코 인터, 포스코 에너지의 합병이 있는데 네옴시티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그 중동에 있는 친환경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탈석유화를 위해서 이제 석유를 수출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줄여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에 비중을 늘릴 거냐 수소의 비중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소 협약을 체결한 게 현대건설하고 포스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네옴시티 중동에 관련한 이제 수혜주로도 얽힐 수가 있고 결국에 친환경 도시를 좀 이제 짓기 위해서 업을 성설이지만은 당연히 좀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뭐 건설물이라든지 원자재 그런 거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 홀딩스는 뭐 4분기까지는 정말 좀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록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좀 싹 쓸어주면서 8%라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에서 이제 시총이 23조가 됐어요. 좀 이제 보기 힘든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다양한 대형주들 쪽에서 이런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포스코 개별 이슈로도 상당히 이제 좀 영향을 받은 게 보여지고 또 수소 이슈까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과연 이제 철강 섹터 전반에 걸친 움직임이 번지면서 같이 동반 상승 랠리를 보여줄지 아니면 정말 이제 포스코 홀딩스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끝이 날지 우리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된 또 자세한 내용 혹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주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노란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신호주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노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에 많이 참여하셔서 신호주 대표님에게 뭐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추후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들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질문까지 낱낱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상한가 도전주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종목에 관해서도 더 자세한 내용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그간 제시해 주신 상한가 도전주뿐만 아니라 오늘 제시해 주는 종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브리핑을 해주실 겁니다. 많은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대현 대표님의 종목 GS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솔직히 이제 GS 종목 오늘 이제 그렇게 크게 무대를 뒤집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많이 급등하고 많이 이제 하락하고
이래야만 뭐 무대를 뒤집은 건 아니겠지만 네네. 혹시 뭐 별다른 이슈가 있었나요? 큰 주가 변동폭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직은 큰 변동성은 없지만은 앞으로 앞으로 좀 기대되고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애경산업이라든지 아, 뭐, 그렇죠. 애경산업 많이 움직였죠.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뭐 LG전자라든지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인 만큼 GS도 좀 유심히 봐야겠다. 아, 그렇죠. 또 무거운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중간선거 수혜주인가요, 이게?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예. 공화당이 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통 에너지 규제를 좀 풀어주면은 좀 GS의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좀 수혜주인 좀 옥시덴탈을 매집해 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론 반응을 했지만은 그 후발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GS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게 공화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래. 예, 현재까지는 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우세하고 있는 상황. 근데 사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또 바이든 쪽이 민주당 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또 중간 선거라는 게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심판의 선거다. 지금까지 막 정말 마음에 들게 잘하지 못하면은 웬만해서는 이제 철퇴를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만큼 반대의 당에 있는 공화당이 좀 우세할 거라고 또 예측하신 거겠죠? 그것도 있고 국제 유가도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아, 그쵸. 유가가 좀 여러모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추가적으로 네. 공화당도 지금 뭐 상원이나 하원이든 전반적으로 좀 우세하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뭐 지금 현재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반대 공화당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또 궁금한 게 지금 뭐 트럼프가 사실 다시 또 우세해지는 거 아니냐. 네네. 지금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트랜스포머 혹시 보셨나요? 영화?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끝까지는 못 보셨나요? 거기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 쪽이 이제 디셉티콘이라고 있는데 뭐 트럼프가 악당은 아니지만 네네. 나의 이제 지지자들을 집결하라 이런 막 밈이 돌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트럼프 편 이제 막 모이는 거 아니냐. 네네. 뭐 공화당 또 이제 이거 뭐가 우세해지는 건가?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펙 플러스 감산도 그렇고 지금 여론이 민주당 쪽에서 많이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반대로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표도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 이유로. 그럼 또 GS가 거기서 수혜를 받으니까 또 주가 랠리가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상한가 도전주가 아니고 특징 어떻게 보면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오셨어요. 특징주로 가져와 봤고요. 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경산업이라든지 혹은 LG전자 혹은 카카오뱅크 강세를 보인 만큼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GS보다 훨씬 더 핵심 종목을 숨겨두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GS 역시도 이제 좋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이 GS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공대현 대표님 노란톡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미국 중간 선거가 내일이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수혜나 그리고 이슈에 대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정말 또 빅 이벤트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공대현 대표님의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미국 중간선거 내일에 있을 이벤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짚고 가야 할지 빠짐없이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페노션. 아까 전에 제가 순서를 헷갈려서 이거를 먼저 여쭤봤는데요. 네. 지금 이제 또 본격적으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페노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우리가 또 이 섹터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또 이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HMM도 뭐 설명해 주시고 그러셨지만 네.
그럼 사실 뭐 해상운임 쪽으로 페노션, 뭐 HMM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네. 육상 쪽으로도 이렇게 뭐 물류 운송 쪽으로 이게 이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요즘에 그 공급망 대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공급망대란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 작년 네. 좀 시간 지난 이슈인데 네.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그 이슈 때문에 주가는 먼저 움직였지만 아마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물류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완전 코로나 네. 때문에 중국만 혼자 외톨이 같이 이렇게 네. 막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해운 쪽하고 물류 쪽 여기가 철강하고 같이 실적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나라의 HMM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스타벌크 캐리어스, 골든 오션 그룹이라고 이제 해운사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 영업이익이 해상운임이 안 좋아요, 해상운임이 안 좋아요. 이제 내년 되면 망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했는데 정작 영업이익을 까보니까 이제 100%는 게 아니고 200%는 게 아니고 300%, 600%씩 올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주가는 뭐 박살 났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미국도 시장이 안 좋은 건 뭐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아마 그 대란이 이제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힘차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동방이든지 한솔 로지스틱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HMM 보는 뭐 실적 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내년에는 힘들 수 있지만은 지금 실적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게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은 마지막에 그 물류로 인해서 한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뭐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페노션이라든지 HMM이라든지 분명히 좋은 기업인데 이걸 손실 중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중간 선거 이후로 주가가 반등할 만한 이제 포인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좀 이제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매수가 가능할 것이고 좀 내가 이 종목으로 손실을 좀 보셨던 분들은 좀 이제 현금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전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중간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호주 대표님 하단에 이제 또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신호주 대표님의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또 두 전문가님 나오셨는데 신호주 대표님과 공대원 대표님 노란톡 모두 입장하셔서 여기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보고 두 전문가님 의견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종목과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해상우님도 좋게 말씀해 주셨고 철강도 또 말씀해 주셨고 네. 실적 뭐 내년은 모르겠지만 지금 막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는 역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럼 이쪽 섹터의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쪽도 그렇지만은 지금 해상 운임 쪽에서 뭐 나라에서 아무튼 이제 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이제 해야 될 게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하고 지금 뭐 전 세계에 종말이 온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 선거도 있을 것이고 아까 그리고 단타장인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트럼프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 이제 뭐 집결해라.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테마주가 널뛸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자체가 처음에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중 갈등 수혜주 한 번씩 단발성으로 이슈가 들어올 수가 있고 중간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일정이 언제 있냐면은 그게 바로 14일이거든요. 바로 다음 주. 그리고 공화당이 된다면은 최근에 한 가지 이제 안건이 올라왔는데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까지 그럼 대북 관련주도 봐야 되고 좀 이제 시장을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캐치를 해두고 일단 방송에서 시작하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따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야, 이게 내일 중간 선거에서 파생돼가지고 14일 다 바로 다음 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그렇죠. 이슈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은 지금 뭐 대북부터 해서 무역 전쟁 관련주면 또
또 히토류, 대두 관련주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섹터가 무궁무진하게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마인드맵을 그려준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신호주 대표님께서 출격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상한가 도전주와 함께 이 강의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이어질 중간선거에 쭉 연장선상에 있는 이 이슈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캐치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온라인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신호주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신호주 대표님께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유추를 하셔서 바로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사이트 입장한 다음에 채팅창에 유추되는 종목을 맞춰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도 맞추시고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 지금 이슈에 대한 전략, 추가적으로 종목까지 받아가시면서 일석삼조의 효과 모두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4종목 모두 같이 만나봤는데 지금 현재 출연하고 계신 전문가님들의 순위 그리고 수익률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오고 있는 슈팅스타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님들의 순위와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금 사실 개별적인 전문가님들의 경쟁도 있겠지만 7시 방송 출연해 주시는 일부 전문가님들과 그리고 8시 방송 출연해 주시는 2부 전문가님들 간의 이 팀 대결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님들 합산 누적 수익률은 143%, 그리고 2부 전문가님들의 합산 누적 수익률은 134%로 근소하게 아직은 일부 전문가님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 전문가님이 한 명 부족해서 그런지 과연 추후에 2부 전문가님들이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이 팀 대결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전문가님들 순위 만나보시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9위에 안착해 계시고요. 누적 수익률 아직은 마이너스에 계십니다. 2차 전지와 배터리를 사랑하는 남자인데요. 현재 코스모 형제와 에이프로 모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로 채워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나노신소재와 포스코엠텍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대표님 현재 8위에 안착해 계시고요. 2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매도 탑5 종목 한미글로벌과 대동기업 2종목 수익 실현해 주셨는데요. 과연 후속 종목 통해서 지금 누적 수익률 플러스로 역전하실 수 있을지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5종목을 모두 편입을 해주셨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를 2종목으로 좀 비중을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 종목 모아데이터부터 이제 맥스트까지 4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크헌터 전문가님 9위부터 6위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현재 3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면 히림이 정말 1등 공신이었죠. 심지어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급등 상한가 터치해주면서 급등 랠리 거의 6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화천기계 STX까지 3종목 빨간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지금 현재 5위를 기록하고 계시고요. 무림페이퍼와 CJ CGV 두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죠. 이게 사실 대회 초반부에는 조금 엇박자를 타주셨는데 최근에는 뭐 주시는 종목마다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일진파워, 팜스토리, 티플렉스, 이렌텍까지. 이렌텍은 아직 급등이 안 나왔는데 매도를 해주셨거든요. 추후에 또 추가 급등 나오길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쭉쭉 누적 수익률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적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약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현재 40%에 근접한 누적 수익률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동 도시가스, 오디텍 두 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코닝 오토메이션과 원익 P&E의 20% 넘는 수익률, 그리고 푸른저축은행까지 빨간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현재 3위 기록하고 계신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누적 수익률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일알미늄부터 휴스틸까지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누적 매도 순위 탑5 종목 만나보시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히림부터 현대모백스까지. 최근에 이제 또 단기간의 수익 실현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또 단기 종목으로 어떤 종목들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마찬가지로 51%대 수익률, 0.08% 누적 수익률 차이 납니다. NC소프트, 성신양의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누적 수익률 탑5 종목, 유심부터 조강 ILI까지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주대장 전문가님, 현재 보유 종목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주대장 전문가님은 손실 종목이 없다라는 게 그게 또 1위의 대표적인 비결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50%대 누적 수익률 53.61% 기록하고 계시고요. 1위부터 3위까지도 격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위권, 중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뭐 상위권, 중위권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한 종목 슈팅만으로도 계속 순위가 바뀔 만한 그런 누적 수익률 격차인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더더욱 중요해지겠죠. 먼저 공대현 대표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순위를 또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단기간의 슈팅 혹은 대회 끝나기 전에 한번 강한 상승 랠리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또 보유 종목 중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물론 이제 가능하다 보시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 한번 어떤 측면에서 올라갈 법한지 좀 브리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코바이오는 지금 횡보 중이죠. 현대 횡보 중인데 그러나 이제 수소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에 대한 이슈는 이제 네옴시티에서 지속적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우디랑 이제 수소 관련해서 사업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고, 최근에 2차 전지는 신고가 영역에 좀 도달했지만은 지금 이제 에코바이오는 저점을 좀 높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우디 기대감도 모멘텀이 있는 만큼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잘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BB테크는 치킨이나 이제 혹은 커피 이런 자동화 로봇이죠. 자동화 로봇이기 때문에 추천드릴 때는 이제 누로메카가 상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이슈로 인해서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했었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횡보 중이죠. 네, 횡보 중이고, 이것도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횡보 중이지만 반등 기다리면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수소 관련과 친환경 관련해서 에코바이오 충분히 상승 랠리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아직 약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BB테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인 이제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대표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강조를 해주신 만큼 현재 약보합 구간에 있는 SBB테크 추후 랠리를 타고 급등할 수 있을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신호주 대표님의 종목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무림페이퍼 이 종목 한번 슈팅 나오고 네. 우리가 추가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추가 네. 급등 언제 나오나요? 제지 쪽이나 이제 네. 친환경에서 종이 빨대도 사용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이나 목재, 제지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좀 수급이 안 몰리는 모습입니다. 추가 슈팅 나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주가가 한번 그때 목표가를 제가 상향을 한번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상향을 한번 시키고 나서 아직 그 목표가를 찔러주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난번에 났잖아요. 그게 결국에 이제 펄프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펄프 가격에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근에 다른 재지 관련주는 잘 안 움직이고 오히려 무림 쪽에만 이렇게 좀 쏠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혼자서 이제 수급을 독차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목표가까지 문제 없이 이제 보유하시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전고점 라인이 이제 2,8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구간으로 이제 뚫어주게 되면은 당장 이제 4,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뭐 악재가 있어가지고 뭐 중간에 뭐 빠진다거나 하는 뭐 그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셔가지고 꼭 수익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충분히 이제 올라갈 법하다. 네. 무림페이퍼는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직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네.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거래량 없이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 급등 랠리 나오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T플렉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아직 계실 수도 있고 네. 추가 급등이 나오진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T플렉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니켈 관련주도 얽혀 있고 그리고 예전에 미중 갈등이 이제 심해졌을 때 히토류 관련주로도 얽힌 적이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오버슈팅이 나와서 제가 한번 매도한 이력이 있지만은 지금 캔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 자리가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뭐 캔들이 그냥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뭐 보지는 않고 그 차트가 거기에서 지지를 받는 데는 명확한 이유하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14일에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고 그러면은 내년에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선거라는 게 내년 대선에 좀 이제 판도를 미리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 관련주, 뭐 T플렉스뿐만이 아니고 뭐 유니온도 그렇고 유니온 머티리얼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방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T플렉스 일단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 아직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잠시 이제 상향시켜서 5,000원까지 보셔도 충분히 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좀 배가 많이 아프진 않을까요? 이미 매도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오늘 종목을 가지고 오고 약간 이제 좀 정신없이 하나 쪽으로 이제 밀면 좋잖아요. 주도주가 있으면은.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엔 테마주가 이제 사방에서 널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편입해두고 또 수요일은 또 어떤 거 가지고 와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속 좀 순환 로테이션을 네, 돌리기 그렇죠. 위해서 네. 매도 전략을 취해 주셨네요. 사실 좀 로테이션을 돌리기 위한 매도 전략이었지 급등이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매도해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T플렉스는 추가 급등을 충분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빨리 매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순환을 빨리 돌리기 위해서인지 네. 충분히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이제 조금 타이밍이 넘어갔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타이밍이 넘어갔다기보다는 네. 일단 이렌텍의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번 올랐다가 지금 시장이 올라갔을 때 좀 요 정도 좀 장대 양봉 같은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계단식으로 영차 오르다가 갑자기 시간외에서 올라 주었거든요. 시간외에서 올랐으면은 보통 아침에 갭을 확 띄워버리고 마지막엔 이제 끝까지 이제 빠져버립니다. 요즘 시간외에서 상한가 간 게 잘 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90%의 종목은 아침에 갭을 좀 이제 심각하게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끝까지 이제 빼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좀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1차적으로 매도를 해주는 게 좋고 우리의 평단가를 다시 위협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것이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좀 이제 축하한다 말씀드리고 이렌텍 절대로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추후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 다시 소개해 준다고 하십니다.
자, CJ, CGV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목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또 아바타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아, 예. 이렌텍도 아바타 얘기하면서 소개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럼 CJ, CGV 정말 이제 또 아바타 정말 오래 기다린 팬층도 많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네. 정말 이 영화 하나만 보고 또 CJ, CGV를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그 영화 하나만 보고 네. 야 이제 아바타가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좋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히 지금 상황을 본다면은 네. 이제 뭐 아바타도 그렇지만은 요즘 뭐 미국이든지 뭐 유럽이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좀 고통을 겪은 국가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지만 요즘 놀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쪽에서는 돈을 안 아끼려고 하고 미국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예전에 뭐 모습을 거의 다 되찾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영화만 개봉을 해놓으면은 그냥 보러 가지 않고 최근에 뭐 탑건 매버릭이라든지 뭐 앵커님 혹시 탑건이라는 영화들 보셨나요? 최근에 개봉한 탑건은 보지 않았는데 네. 그거는 다 안 오리지널입니다. 봤습니다. 예, 오리지널도 못 봤어요. 오리지널은 너무 예전 거라 네. 예, 최근 것도 저는 못 봤어요. 저희 삼촌 세대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4D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게 CJ의 4D 플렉스라는 기업인데 그게 미국에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로 여태까지 적자를 했던 걸 이제 4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메워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에 이제 손바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뭐 2주 가까이 기관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같은 경우가 기관이 산다고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이 기업도 공매도가 굉장히 심한 기업인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도 리먼 브라더스 때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그 이하에 있는 게 지금의 주가라고 말씀드렸죠. 목표가 16,000원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소심하게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면은 대형주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냐. 근데 생각보다 얼마 남지가 않았죠. 요즘 대형주도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친구들은 소외를 당하고 코스피에 이제 큰 형님들이 잘 갑니다. 원래라면은 제가 그냥 쇼박스를 가지고 나왔을 거지만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대형주구나. 그래서 제가 대형주를 갖고 왔던 거고 이거 역시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쇼박스도 좀 염두에 두셨는데 최근 이제 시장 트렌드 자체가 좀 우량주들, 큰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가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CJ, CGV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쇼박스도 같이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네. 솔직히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쇼박스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은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게 중간 선거도 마찬가지고 네. 또 도널드 트럼프 하면은 단순히 그 동네 반장 선거가 아니고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장 선거가 아니죠. 네, 반장 선거가 아니고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좀 이제 하게 될지 대선이 근데 뭐 24년에 시작되지만은 당장 22년은 거의 끝나가고 당장 이제 1년 전이면은 대선 전에 그 많은 키워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예전같이 미친 듯이 그냥 파리 기후 협약 그거 뭐 탈퇴할 것 같지가 않고 그럼 친환경 에너지는 정말 좀 이제 큰일 나겠죠. 근데 기후 이상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다양한 키워드가 나올 때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 선거로 인해서 보통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모두 그냥 증시가 역사적으로는 올랐습니다. 근데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의 가이던스들 보면은 어떻게 점치고 있냐. 그때하고는 틀리다. 그 주가는 절대로 이제 금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힘겨루기도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단기간에 랠리를 보여놨을 때 어떻게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는지 제가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찬찬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양쪽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시장이 중간 선거 이후 좋아질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맞다는 건지. 하지만 양쪽 상황에서 모두 전략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딱 기준을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양쪽에 모두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을지
오늘 신호주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부터 여러분들 신호주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신호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참여하시고 신호주 대표님의 종목을 참여하신 이후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추리를 통해서 정답자분들의 한해 커피 쿠폰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종목도 받아가시고 일석삼조로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바로 또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먼저 공대현 대표님의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현재 조금만 있으면 또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로 양전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거든요. 네네. 한번 뭐 양전뿐만 아니라 수십 %대 누적 수익률로 한번 쫙 치고 올라갈 만한 강력한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서암기계공업. 네. 이거 또 뭐 재건이나 뭐 아니면은 또 네옴시티 이런 SOC 관련주잖아요. 네네네. 이 종목을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 프랑스에서도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에 지금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에 이제 개최할 예정인데 EU에서도 지금 2조를 매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만큼 좀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공화당하고 민주당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역시 이제 재건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한번 브리핑을 한 만큼 현재 오차 범위인 수준인데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상승폭을 좀 더 좀 확대시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공화당이 지금 현재 오차 범위로 좀 우세한데 이거를 왜 가져왔냐 그럼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오늘도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둘 다 같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러우 관계가 좀 더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재건주가 좀 더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유신이라든지 강한 흐름이 대장주가 따로 있긴 한데 순환매로 서암기계공업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드리고 매도가는 8,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모에 이은 차기 대장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종목명 서암기계공업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8,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신호주 대표님의 이거 어떻게 보면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기대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지금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확 치고 갈 만한 종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겠지만 살짝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안 나오지만은 일단 차트 먼저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은 지금 종목명은 제가 뭐 커피 쿠폰 그 이슈로 인해서 좀 가져놨는데 차트는 일단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쌍고점을 만들고 지금 예전에 한창 이제 지지받았던 구간까지 지금 다시 내려온 그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IT 업종이 안 좋은데 강세를 보였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도 워낙에 많이 떨어진 다음에 한 차례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나서 지금 약간 이제 눌리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OTT 관련주 충분히 이제 순환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사우디에서 미는 사업, 그 키디아 엔터 테마파크라는 데도 OTT라든지 미디어라든지 K 콘텐츠 그리고 예전에 A스토리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저는 뭐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은 우영우 관련주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뭐 시청률이 좀 좋은 드라마들 말씀드리자면은 좀 이제 뭐 1,000원짜리 변호사 그 수혜에 이제 좀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제가 드라마를 보이지 않아가지고 발음이 좀 이제 새는데 아무튼 그 드라마의 수혜 그리고 플러스 이제 미디어 관련주의 이제 순환매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차트는 제가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오늘 종가는 2,4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차트 보시고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또 이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1,000원짜리 변호사 수혜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 보고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하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종목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슈팅스타.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